네, 코리아 빅샷 이어가죠. 박근호 이데일리온 파트너 함께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이슈부터 좀 보죠. 예, 외국인 4년 만에 최대 순매도 어제 2조 2천억 넘게 팔았어요. 네. 그리고 11만 전자도 무너졌고 60만 닉스도 무너지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뭐 삼성전자 11만 원 깨졌다라고 해도 되는데 60만 닉스 이런 걸 좀 저는 너무 좀 싸 보여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미디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도 일단 시초가는 지금 넥스 트레이드 프리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도 한 뭐 마이너스 6%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역대 두 번째 뭐 순매도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역대 두 번째 순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날입니다. 어제도 이제 같았지만 이제 21년도 8월 13일 날 그것보다 많았고 그것보다 많이 두 번째로 많이 팔았고 두 번째로 많이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1년도 8월 13일 날 그날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날 이후로 많이 팔고 많이 샀다라는데 그러면은 21년도 8월 13일 어제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고 개인들이 더 많이 샀던 21년도 8월 13일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냐. 코로나 때 빠졌다가 쭉 올라오고 고점 찍고 약간 내려갈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많이 샀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이랑 완전 다른 게 무엇이냐면 그때는 코로나 때는 외국인들이 주가 올라올 때 기관이랑 계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더 판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학개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더 판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고 있는데 잠깐 판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조정 없이 가는 건 없긴 합니다만 역시 며칠 전에도 미국 시장 많이 빠지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지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저는 밑단을 좀 더 시초가를 낮게 잡고 시작을 하면 뭐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오늘. 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나 뭐 필라델피아 마이크론 좀 빠지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글로벌 IT 증시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몰고 사실 우리가 선행이에요. 네, 몰고 다니는 것 같은 말씀.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도체 쪽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빠진다. 요거는 지금 설명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예전처럼 아침 뉴욕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하고 자 오늘 뭐 엔비디아가 떨어졌으니까 자 오늘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떨어질 거예요. 이런 논리가 아니라 거꾸로 어제 우리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우리 엔비디아나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이 떨어져. 네. 어떻게 보면 이 논리가 맞다.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이게 뭐 이건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오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반등할지 되게 주목되네요. 모건 스탠리에서 앞으로 한 10% 정도 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견조한 증시 내에서 10% 정도 그렇죠.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모건 스탠리 대표도 그렇고 골드만삭스 대표도 그렇고 조정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모호하게 얘기하냐면요. 향후 1, 2년 안에 10에서 20% 조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 조정은 1년에 몇 번 오고 20% 조정도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정도 하니까. 근데 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떨어진다 해놓고 올라가면 욕은 안 먹습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해놓고 떨어지면 욕은 먹죠. 오랜 이 업계에서 오랜 노하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도 그렇고 요는 딱 그거 같아요.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게 이제 마치 이제 팬데믹 때 고점 찍고 수직 낙하를 했던 그런 식의 장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코스피가 너무 오르고 외국인이 코스닥으로 갈아타기. 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2,200억 넘게 샀고 네. 앞에 마켓 시그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를 2주 넘게 샀더라고요. 아니 코스닥을 2주 넘게 샀더라고요. 이건 첫 번째 이슈로 삼아 볼 건데요. 코스피 판 시점과 코스닥을 산 시점이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는구나. 외국인들 기관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조정장 나올로 어제 은행주가 좋았어요. 예. 어제 이제 4대 금융 지주들 금융 지주사들 다 좋았죠. 이제 신한, KB, 하나, 우리 다 좋았었는데
일단 시장이 어제 빠지니까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어떤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네. 금융주주 쪽으로 몰렸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비과세 배당, 이제 감액 배당을 4개의 그 금융주사를 모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들을 이제 몇몇 개 증권사에서 이 금융주주사들 목표 주가를 계속 좀 올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자, 크래프톤 참 오랜만에 입에 올리는 종목입니다. 누적 영업이익 1조 돌파, 인도서 제2의 성장축 구축. 얘기 설명 좀 해주시죠. 컨센서스를 봤을 때 매출, 영업이익, 지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세 개를 봤을 때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그냥 플랫하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덜 나왔어요. 덜 나왔어요? 네, 안 근데 좋았네? 근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금 게임주들이 흐름이 안 좋긴 합니다만 크래프톤이 유독 지금 바닥 못 잡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펄어비스나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 잡고, 이제 왜 인도냐면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진짜 뭐 엄청난 금수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인도 사람들은 딱 두 개를 하잖아요. IIT를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렇죠. 공부하거나. 아니면 크로켓 선수가 되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인도에서 인수한 그 게임사가 그 크로켓 그 전문 모바일 게임사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도에서 좀 성장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래프톤의 발표였었고, 얼마 전에 이제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긴 한데, 실적은 정말 너무 좋죠. 실적은 너무 좋은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밀렸다는 게 좀 문제고,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바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주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도 게임 네. 시장이, 그쵸, 인도 게임 시장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지금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게임 시장 규모가. 근데 포텐셜이 워낙 큰 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노리고 크래프톤이 이제 예. 인도 시장에서 좀 퍼포먼스를 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자, 3분기 실적 계속 나옵니다. PCB 대표적인 업체죠. 대덕전자가 이게 영업이익 기준이겠죠? 네. 165%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셀트리온은 45%. 아주 좋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그 나온 부분이라 좀 짚어봤고, 이제 밴드에다 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대덕전자가 특히 오늘 시장이 좀 IT가 죽으면 어떨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40%가 넘는 수익률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컨센서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올라갔을 텐데 네, 그거보다도 맞습니다. 40%나 비트했다 이 얘기네. 굉장한 어떤 그러게요. 영업이익을 좀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고르게 굉장히 이 바이오시밀러 쪽도 고르게 실적이 좀 잘 나와서 4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어제 코스닥에 있는 그 바이오 기업들만 올랐죠. 삼성은 네, 네, 지금 네. 뭐 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맞아요. 네. 셀트리온은 어제 그냥 뭐 흉내도 안 냈습니다. 그냥 안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어서 만약에 코스닥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코스닥 기업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이 오늘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아침에 좀 약간 시초가 매매하시는 예. 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대덕전자가 PCB 업체잖아요. 네, MLB도 하긴 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좋은 이유는 사실 기판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쓰이는 곳에는 모두 무조건 다 다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DDR4, DDR5에도 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NVIDIA에도 기판이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반도체가 쓰이는데 반도체 칩만 있는 것은 없죠. 기판이 무조건 밑에 깔려 깔려야 있어야 되니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어떤 업황이랑 같이 가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역사적 신고를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에 전고점 정도밖에 안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70%나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첫 번째 이슈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외국인이 네. 2조 2천억.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르긴 아니, 그러면 36% 올랐어요. 네, 오르긴 올해. 올랐는데 좀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그렇죠.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빼면 제가 봤을 땐 그 코스닥이 오히려 더 상승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보면은 중요한 건 이제 다음에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2조 2천억 어제 매도가 좀 나왔죠. 역대급이긴 한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조 5천억을 팔기도 한 적도 많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코스피가 70%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뭐 36% 올랐다 반밖에 못 올랐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관도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같이 반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쉽게 상황이거든요. 얘기하면 코스피 팔고 코스닥을 산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를 사고 있는지 예. 10월 24일서부터 11월 4일까지 왜 이걸 제가 10월 24일로 정해놨냐 하면 이때가 딱 변곡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네. 그다음에 그 외국이니까 코스닥을 사기 시작했던 네, 그때. 네. 이제 코스피는 나오기 나오기 시작하고 시작하고, 그게 이제 네.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대부분 일단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2차 전지 쪽이 외국인들은 지금 안 사고 있고 기관 쪽만 에코프로 BM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24일서부터 어제까지 가장 많이 산 건 이거는 뭐 왜 이거 많이 사지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시가총액 1위를 많이 맞아요. 사게 돼 알테오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네, 네. 외국인들 기관도 나 알테오젠 싫은데 딴 거 사고 싶은데도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네. 룰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D&D 파마텍. D&D 파마텍은 이제 메세르 때문에 엄청 떴죠. 근데 저는 그 지금 이 비만 관련된 기업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값 인하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는 다른 뭐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약값 인하 관련돼서 굉장히 조금 뭐 리스키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 부분- 가격을 지금 한창 잘 나가서 네. 약값을 막 제대로 쳐받고 있는데 네. 높게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후려쳐서 네. 싸게 해라. 그런 분위기가 좀 약간 가라앉을 그렇죠. 수 그럼 있습니다. 수익성이 일단 급락을 네, 할 네, 테니까. 그다음에 말테는 로보티즈, 뭐 파마리서치, 리가캠, 뭐 다 살만한 종목들은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 샀고요. 기관도 당연히 알테오젠 1등을 샀죠. 그다음에 원익 IPS가 유일하게 이제 반도체 쪽에 이오 테크닉스랑 두 개. 둘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제 있고. 이오 어제 테크닉스가 급등했어요. 유일하게 거의 올랐다라고 이제 예. 유진테크랑 두 개만 올랐어요. 근데 왜 올랐는지 시장에서 설명이 좀 되진 않더라고요. 20% 이상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로봇, 바이오 이렇게 좀 재편되고 있다. 이 하나 이제 2차 전지 하나 껴 있고요. 네. 외국인만 놓고 보면 바이오가 확실히 5개, 6개 중에 3개니까 확실히 바이오고 그죠? 네. 그다음에 로봇도 2개고. 그러니까 바이오, 네. 로봇 딱 이러네. 지금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예.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네. 어쨌든 대형주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없다라는 것도 좀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뭐 코스닥이니까 어쩔 수 없죠. 코스닥에서만.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제 수급을 길게 조금 좀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코스피고요. 네, 코스피죠. 코스피에서 뭐 외국인 기관 팔아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꺾이는 시점은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관은 이 정도에서 꺾였고 외국인들은 그 전에 꺾였죠. 근데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기관 수급이랑 뭐 개인들 수급이 좋았긴 했습니다만은 다음 장 코스닥을 좀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이 앞서 말씀드렸던 10월 24일 정도서부터 외국인들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지점서부터 지금 알테오젠이랑 뭐 리가캠이나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기업들 보면 오른 시점이 외국인들 기관 수급 바닥 잡고 들어오면서 싹 올라오면서 어제 굉장히 수급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나간 수급이 뭐 계속 진행된다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코스닥 쪽으로 좀 재편되면서
이 코스닥 상단에 있는 이제 거래소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들어왔단 말이죠. 네. 상승률도 가장 높았고 그래서 코스닥도 너무 좀 저가주나 개별주 말고 코스닥 상단에 있는 시총 상위 네, 종목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예,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화장품도 아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소부장 있었고. 네. 근데 그런 중에서도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 네. 자금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내에서는 무조건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러면 해야죠. 코스피도 사실은 대형주 중심으로 장이 펼쳐져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으로 매기가 옮겨서 코스닥이 이제 이게 당분간 만약에 강하다라고 했을 때 네. 이번에 코스닥을 이제 혹시라도 좀 한번 검토하실 분들이라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픽하는 게 중요하다. 아직 뭐 장이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예단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오늘 거래소 시장이 약세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포커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스피가 뭐 급전직하거나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기 절대 때문에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안 되겠네, 다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절대 그러지는 않으셔야 네, 되는 거고 매기가 시장에 이제 그 자금의 큰 흐름이 외국인이나 기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으로 좀 옮기고 그렇죠. 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혹시 뭘 다음에 더 볼까요? 다음은 이제 관심주. 바이오 쪽 보자는 얘기. 관심주 바로 가면 관심주를 됩니까? 본다면, 네. 네. 자, 이제 다음에 관심주는 오늘 게임주를 가주셨는데요. 의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4개의 게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4개 모두 지금 펄어비스가 그 출시를 앞둔 신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순서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왼쪽 이제 붉은 사막인데 내년 3월에 일단은 날짜까지 콕 찍어 3월 17일 날 이제 출시를 한다고 콕 찍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 여기서 지금 주목한 게 조금 시간은 딜레이 되고 있는데 펄어비스 쪽에서 이 도깨비 쪽을 조금 한동안 좀 손을 놨다가 다시 좀 만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좀 약간 느껴지거든요. 이 도깨비가 실질적으로 국내의 그 성향에 맞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붉은 사막보다도 물론 뭐 출시일은 뒤긴 합니다만은 이 펄어비스 쪽에서 도깨비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플랜 8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 앞둔 작품이고, 이건 이브 프론티어는 이제 외국 그 스웨덴 게임사과 인수해서 나올 예정인 게임인데 이 4개 모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도깨비도 좋긴 한데 이 플랜 8이랑 이브 프론티어의 출시일은 좀 뭐 1, 2년 뒤로 미뤄져 있지만 기대감은 이쪽이 더 높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게임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내년 3월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년 3월 금방 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신작이 일단 많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기본 원래 했던 거 업그레이드도 좀 있고. 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만 잠깐 차트를 보고, 한번 보죠. 끝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비어 있네요. 더 이상 그렇죠. 빠질 네, 곳이 없다라는 없다는 부분. 얘기네요. 그다음에 연기되면서 떨어졌던 부분 이하로 안 빠지면서 최근에 어제 이제 그 21선을 주가가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이틀 연속 느는 흐름. 특별한 리스크는 없고 오히려 좀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뭐 엔터주나 게임주들 이런 주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오 위주도 흐름이 펄어비스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조정이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시장의 관심은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로 게임주도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 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네, 오늘 공개 방송 오늘 시장에서 이제 중심이 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내가 못 봐서 무언가를 못 샀을 때가 굉장히 아깝죠. 알고도 안 산 건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급등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시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시가 나와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밴드에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만 들어오시면 다 아실 수 있고. 그러니까 장 열리기 전에 공시 네, 미리 네, 다 네.
파트너님이 챙겨가지고 올려주신다. 네, 네. 그리고 이데일리 온 유튜브에서 오후 4시에 매일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 방송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밴드 들어가서 공시화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4시 반에 방송 보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